Hello everyone, how are you? Very good. Okay. 우리 오늘은 쌤하고요. 여러분들 44, 그 다음에 65, 94, 95 쌤이 타이틀을 4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we already had 우리는요 44 지난번에 배웠어요. 쌤도 이렇게 얘기해 보신 거죠. 너 머리 끊었네. 여러분들 그거 쌤 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너는 끊었구나 할 때 cut 동사를 여러분들 들이미는 순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문장 하시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쌤 복습 한번 하고 갑니다. alright 보세요. You cut 시작. You cut your hair.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반이 you cut your hair도 가능한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한국말로 한번 보세요. 너는 끊었구나. 네가 머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맞는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가위를 들고 내 머리를 내가 직접 끄는 경우만 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반 선생님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머리를 내가 끊지 않죠. 미용사 쌤한테 끊어달라고 시키죠. 힌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를 쌤이 뚫었다 칩시다. 그래도 귀를 쌤이 직접 뚫지 않죠. 여러분들이가 귀를 뚫어달라고 시키죠. 여러분들 또요. 쌤이 에어컨을 설치하지만 쌤이 직접 여러분들 절대 설치하지 않죠. 여러분들 설치해달라고 어떡합니까? 시키죠. 근데 우리 한국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도 쌤한테 선생님 뭐 집이나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지쌤 에어컨 달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 에어컨 달아달라고 시켰군요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쌤 말의 포인트가 우리 한국말로는 개떡같이 여러분들 지쌤 에어컨 달았네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선생님이 실제로 막 냉각가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영어는 본인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나의 신체 부위를 직접 본인이 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다 남한테 시켜서 결과물을 얻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사를요 머리 끊는 할 때 컷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쌤 지금 시종일관요 너는 머리 끊어달라고 시켰구나. 근데 쌤 다리를 분질렀어요. 그러면 정형외과 가서 어떻습니까? 기부세달라고 시켰구나.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시종일관 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시키다 동사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have죠. 여러분들 사역동사 기억나세요? 혹은 여러분들 have 동사와 똑같이 get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시키다 동사 모두 쓰셔야 돼요. get도 좋죠. 그럼 보세요. 너는 쓰고 나서 시켰구나 해보십시오. 그러면 have입니까? had입니까? had. get입니까? got입니까? got. 하죠? 그래서 너는 시켰구나. 네 머리가 끊김 당하도록 오늘 같이 해봅니다. You had your 시작. You had your hair cut. 여러분들 근데 이때 이제 기똥찬거가 있고요. 여러분들 cut 말고요. 우리가 빠마다 동사 뭐 배웠습니까? perm이죠. 그럼 perm이가 permed입니까요? permed. 느낀 점 이거죠. 그러면 hey, you had your hair permed에서 너는 목적어가 목적보 되어지도록 시켰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느낀 거가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포인트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나서 이 자리가 목적보호인데 우리가 목적보호는 셈이 누굴 향한 노력이라고요? 목적어. 그러면 머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빠마합니까? 빠마 되어지는입니까? 빠마 되어지는 여기서 뭐든지 동사 되어지는 이라는 것을 우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오늘 공부하게 되는 현재 분사라든지 여러분들과 과거 분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니 머리 끊었네 해보세요. You had your 시작. You had your hair cut. 이때 cut은 동사 원형입니까? 아니면 과거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 확실하게 아시겠죠? 되겠죠? 그러면 쌤이 지우는 동안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 너는 에어컨 저기 뭡니까요? 설치했구나 해보세요. You had the AC 시작. You had the AC installed.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입니까? 여러분들 거기 나왔던 예문도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have나 그 다음에 get 동사 나오고 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something done 해서 우리 목적어가 여러분들 동사 되어지는 경우에는 pp를 쓰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요 동사 되어지는 이라고 우리 반요 과거분사 오는 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몇 형식 응용이 되겠습니까? 5형식 응용이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야, 너는, 그러니까, 지붕 수리했구나 해보세요. 근데 남 시킨 거예요? 해보세요. You had the roof, 시작. You had the roof, repair입니까? repaired입니까? repaired. 잘 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리듬 잡아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쌤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유니트 65, 94, 95 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런 건 둘째 치고,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4가지 예문을 쓸 테니까 본질적으로 다 맞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쓰십시오. 편의상 쌤 번호를 매길게요. 여러분도 번호 쓰십시오.
번호를 쓰세요. 쓰시고 네 가지 문장 중에서 이 세상에 없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쓰시고 없는 문장 하나를 골라내십시오. 10초 드리겠어요? 오케이, 쓰였어요? 그러면요, 첫 번째 거 해보세요. She's 시작. She's interesting. 두 번째 거요. She's 시작. She's interested. 3번요. The movie is interesting. 4번요. The movie is interested. 여러분, 그러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1, 2, 3, 4번 중에서 틀린 게 하나 있고, 우리 반이 사실 영어 공부하시면서 제일 많이 받는 문장이 몇 번입니까? 2번 문장 아닌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쌤하고요, 오늘 공부하는데 본트를 쫙 잡으시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쌤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이상하죠? 쌤이 수동태 공부하다가 생뚱맞게 왜 분사얘기가 나온지 공부하고 나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쌤 생각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 4개 중에서 이 세상에 없는 문장이 하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딴 거 아니고, 우리 비동사라는 것은 뒤에 여러분들 ing를 붙이게 되면, 동사에 ing를 붙이게 되면 무슨 개념이에요? 근데 현재 진행, 능동 진행, 그죠? 그래서 진행형의 개념이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 능동입니까? 수동태의 개념입니까? 수동태 개념이에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쌤 지금 하려는 말, 은근히 이거는 비동사 쓰고 나서 뭐 썼습니까? 그러냐? ing죠. 이건 비동사 쓰고 나서 뭐 쓴 것 같아요? 그러냐? pp죠. 그리고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ing고, 임마는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여러분들 쌤 말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만 모든 동사가 수동태를 가진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우리 수동태라는 개념, 즉 비동사 플러스 pp를 가진 경우는 언제라고 우리 공부했냐면 저때라고 그랬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를 변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interest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interest 뜻 자체가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pp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동태가 있죠. 여러분들 수동태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interest 동사 자체가 VT라는 얘기입니까? VI라는 얘기입니까? T란 얘기죠. 그래서 VT란 얘기는 이 밖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을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제일 우리 반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interest 동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반이 혹시라도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선생님은 혼나는 겁니다. 관심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혹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영어는 구제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얘는 VT로서 뜻이 뭐예요? 여러분요? 누구누구를 여러분들이가 재밌게 뭐뭐 하게 하다 뜻입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interest 뜻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interest 뜻 자체가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세 말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수동태입니까? 능동진행입니까? 능동진행이죠. 여러분들 야 눈에 힘 좀 줘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시험법 D반 이번 달에요. 학습 태도가 별로 그닥 좋진 않아요. 모르세요. 영상 본 친구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각도 유난히 많고 쌤 보니까 그다음 적었다는 것 같아. 아니면 아침에 쓰라고인가? 이게 뭐 아침이에요. 9시만 오면요. 모든 전 세계 직장인이 벌써 일 시작하고 1시간 지나고 나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고 무슨 좋은 직업을 가지겠냐? 그죠? 그러니까 쌤이 지난번도 지각한다고 안 모르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눈동자를 다 풀어가지고 야 동그랗게 뜨세요 눈을요. 눈 찍나? 그죠? 근데 쌤이 가르쳐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야가 배우려고 왔는지 아니면 뭡니까? 비 오고 집에서 아이 쌤이 뭐 칙칙하고 이래서 온지 그죠? 아마 잔소리는 이거죠. 시간 아깝죠? 근데 그러면 이거 이해 뭐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결과 나오는가? 그죠? 근데 그럼 보십시오. 근데 비동사 플러스 ing와 비동사 플러스 pp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동태가 있다는 자체가 야가 아닙니까? VI입니까? VT입니까요? VT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야 뜻 자체가 VT니까 누구누구를 을을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누구를 재밌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입니까요? 누구누구를 그 여자가 재밌게 하고 있는 여자니까 여러분들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는 이 여자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음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The movie 시작.
The movie is interesting.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뜻 자체가 뭡니까요? 그 영화가 우리를 굉장히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뭐예요? 재밌게 한다는 얘기합니다. 능동 진행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마는 The movie is interested라고 얘기하는 순간 영어가 꽝인 거죠. 여러분들 기초 실력 자체가 없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재밌음을 당하고 있다? 수동태 의미를 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형태론적으로 봤을 때는 4개가 되게 맞는 것 같지만 4번은 이 세상에 없는 문장입니다. 이유인즉슨 영화라는 놈은 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재밌음을 영화가 당해서 영화가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댕기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는 세상에 없는 영어죠. 그래서 4번을 여러분들 4번 문장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는 굉장히 영어 공부하는데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뭘 아는 게 중요합니까요? 인터레스트 뜻 자체가 재밌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뜻 자체가 쌤 뭐라고요? 누구누구를 재밌게 하다 뜻입니다. 이해가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가 진짜 우리를 재밌게 하는 건 다시 해보세요. She's 시작. She's interesting. 그 여자가 재밌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워하고 있다 해보세요. She's 시작. She's interested. 자 있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영화가 우리를 재밌게 한다 해보세요. The movie 시작. The movie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해보세요. 그 영화는 재밌음을 당하고 있다 해보세요. The movie 시작. The movie is interested. 이런 영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염두미가 가능한 문장이다. 선생님 그렇게 우리가 본드를 잡습니다. 근데 은근히 알고 보니까 얼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얼마요?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She 시작. She interests me. 그죠? 아니면 더 무비를 해볼까요? 뭐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른요 이렇게 문장 봤을 때 물론 이거는 3층 단수니까 S 써야 돼요. 그녀가 나를 재밌게 해주는 거죠. 누구누구를 재밌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쌤이 여기 동사에다가 지금 진행형의 껍데기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얼마 같이 읽어볼까요? She's 시작. She's interesting me. 그럼 쌤 하려는 말이 얼마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게 다른 점입니까? 라고 쌤 물으신다면 얼마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 있죠? 그럼 전마와 인마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요.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목적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순수하게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살아있는 것이니까 근데 인마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순수한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반이 본트 잡으실 때 얘가 만약에 동사를 쓰고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요? 없죠. 목적 없다는 얘기는 얘는 동사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와서 얘가 그 유명한 여러분들 저겁니다. 일반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ing나 혹은 뭐를 박아서 pp를 박아서 여러분들 얘를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뭐다? 형용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사라 그러는데 그러면 동사가 뭐가 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형용사가 되는 방법이 바로 동사에서 ing나 pp를 붙이는 방법이다. 그러면 얘의 개인기하고 그다음에 야의 개인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좀 베껴 쓰시면요 쓰셔도 좋겠습니다. 쓰세요.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야의 개인기 인생 뭐라고요? 동사하는 뜻이고요. 야 개인기 뭐라고 합니까? 동사 되어지는 뜻이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모든 선생님들이 능동 진행의 개념이므로 얘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D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본트 잡아 놓으시고 그러면 뭐 지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또다시 쌤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일 우리 공부할 때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얼마나 읽어보세요. She's 시작. She's interesting. 잘 아셨죠? 그러면 인마랑 뭐가 다른지 아는 것이 공부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요? 목적어가 살아있죠. 목적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얘가 타동사의 성격으로 쓰고 있다. 즉 동사의 성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동사고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is만 진짜 동사고 얘는요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뭐라고 셈이요? 형용사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she's hungry처럼 야를 뭐 합니까? 우리는요 현재 분사라 부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야의 꼬리 펴는 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뭐뭐 하 는이라 그랬어요. 그 회사가 우리를 재밌게 하는구나. 그래서 she's interesting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뭐라고요? 그녀가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그녀가 재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관심 있어 할 때는 she's interested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에서 얘들의 근본 출신이 셈 뭐라고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ing나 ed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야의 개인기는 셈 뭐라고 합니까요? 능동 진행의 개념이고 야의 개인기는 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수동의 개념입니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쌤이 she is를 이용해서 한벌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마에 의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1, 2, 3은 존재하고 4번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게 개념이 잡혀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interest에 대해서 개념이 잡혔으면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를요 여러분들 또 내 문장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죠? 쓰세요. 똑같은 질문을 쌤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 쓰고요. 이 세상에 없는 문장이 1개 있다. 쓰십시오. 자, 뭡니까? 요런 문장을 한 2-3번 반복하다 보면 쌤이요 좀 특이한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He's 시작. He's boring. 2번 같이 해볼까요? He's 시작. He's bored. 3번 해보세요. The job 시작. The job is boring. 4번 해보세요. The job 시작. The job is bored 라고 여러분들 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 1, 2, 3, 4번에서 이 세상에 없는 문장이 1개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몇 번 문장입니까? 그죠? 4번 문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걸요, 여러분들 동생한테 본인이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대포로 우리반이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 개념이 잡히지 않죠.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요? PP, 즉 뭡니까? 수동태라는 게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수동태가 존재하면서 VT입니까? VI입니까? T라는 얘기죠. 그걸 놓쳐버리면 영어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more이라는 동사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 셈이요? 여러분들 VT니까 VT라는 얘기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을러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야 뜻이 지겹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쌤이요 볼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볼은 지겹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영어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근본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볼 동사의 뜻 자체가 수동태가 있다는 얘기는 she's bored, I'm bored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수동태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여러분들 볼이 VI입니까? VT입니까? V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을러리 나오면서 볼은 지겹답니까? 누구누구를 지겹게 하답니까? 누구누구를 지겹게 하다 뜻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지겹게 하다 뜻이라면 여러분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여러분들 쓰게 되면은 누구누구를 지겹게 하는 것이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개념 뭐겠습니까요? 내가 지겨움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비동사는 우리만 포기해버리고 ing하고 pp만 가져와서 만들어내는 문법이 뭐라고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연마와 연마 가져와서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것이 동사에서 분리시켜 만든 뭐다? 형용사. 그래서요 분사라 그래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꼬리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는 거죠. 야가 가지고 있는 꼬리와 야가 가지고 있는 꼬리표가 완전 다른데 그 이유는 즉슨 야는 진행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능동 진행의 느낌을 살려서 뭐뭐 하 는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수동태에서 가져온 꼬리이기 때문에 빌려왔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나온 pp는 동사 되어 지는. 그래서 우리반이 계속 선생님들이 시종일관 pp가 나오게 되면 뭐뭐 되어지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요? PP를 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죠.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 뭐를 만드는 것이고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고 have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 뭘 만드는 공식이 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얘는 수동태입니까? 완료 시제입니까?
완료 시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온도를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우린 지금 시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를 얘기하면서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 쌤이 비교하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인마와 인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그렇다면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이고 비동사 플러스 비빈수동인데 여기서 요걸 가져와서 분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우리 그까지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쌤이 이렇게 쓰고 나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볼 뜻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누구를 지겹게 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근데 금마가 우리를 정말 지겹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정말 지겹고 이래요. 해보세요. He is 시작. He is boring. 그죠? 그 뭐 어떤 남자 지겹습니까? 뻥쟁이들이 되게 지겹지 않나? 그죠? 말만 하고 공부한다고 막 와서 말만 하고 쌤한테 있지 않습니까? 뭐 꿈은 전신에다 편입이야. 뭐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 댕기니까 취업 안 되니까 서울에 편입하겠어요. 꿈은 뭐 합니까? 특히 미대생들이나 뭐 산디 공디 댕기고 이런 친구들도 꿈은 다 뉴욕합니다. 꿈은요 뉴욕에 어디에 가고 싶다 가라. 그러니까 너 받아주나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영어가 안 되면 수단적인 것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회학도 마찬가지죠. 뭐 영국의 어느 대학에 사회학과에 가고 싶다 가라. 그러면 뭡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요 좀 날로 먹으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아침에 지각하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눈 반쯤 풀려 있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가 볼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을을 지겹게 하다 뜻이라고 자꾸 이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 안 하고 나서 영어를 좀 샬라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좀 이게 지겨운 애는 뭐예요? 학생도 그렇고 쌤도 그렇고 우리반도 다 그럴걸요. 그러니까 좀 뻥쟁이들이 싫죠. 날로 몰락하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해놓고 다 공무원 시험 진학하대요. 치세요. 다 떨어지죠. 그죠? 지원비나 자꾸 그러니까 토익도 그렇죠. 매달마다 무슨 원래 행사야 내가 보기에 있습니까? 토익위원회만 자꾸 부자 만들어주죠.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강증만 자꾸 끊어대는 거죠. 쌤만 자꾸 부자 되고 니한테 좋은 걸 행사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는데 그죠? 문제는 되게 공평하죠. 청춘이 다 갑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서는 그죠? 근데 그 지금이 8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영상 강의 본 친구는 나중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이 오늘이 10 며칠 좀 됐나? 뭐 그렇게 11일입니까? 그죠? 3분의 1이 살짝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면 갈수록 그 친해지는 관계가 오래 가는 것 똑같죠? 가면 갈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관계가 대부분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긴장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 우리 실용법 D 파트 같은 경우에는 능동 수동을요 다들요 이해하고 계신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문제가 나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능동태 수동태를 이해 못하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70%가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개념이다. 선생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 안 볼까요?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그 남자가 지겹죠. 말뿐이나라 칩시다. 그죠? 그래서 뻥쟁이 사기꾼이죠. 근데 그는 아주 지겨워 지긋지긋하게 하는 거죠. 나를요. 해보세요. He's 시작. He's boring. 금마가 지겨움을 당하고 있다. 해보세요. He's 시작. He's bored. 수동태 들어가니까 bored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업이 그 남자를 지겹게 하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The job 시작. The job is boring. 그렇다면 그 직업이 지겨움을 당하는 이런 개념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까? 왜냐 아니라고 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3번 보십시오. The job is boring me.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근데 야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몰랐던 친구들은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 없는 경우는 boring은 뭐예요? 순수하게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me를 쓰는 순간 우리는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죠? 이거는 타동사에다가 뭐를 입힌 것이다? 진행형을 입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me를 쓰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VT 타동사에다가 진행에 입힌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가 없으면 여러분들 동사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The job이 주고 동사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is.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 boring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boring은 동사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형용사 분사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me를 쓰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동사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얘가 목적어 있다는 얘기는 볼이 진짜 동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니까 동사는 is입니까? is boring입니까? is boring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겁니까? 그래서요 보통 보면 우리 반이 절대 쓰시지 않는 회화가 많이 나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들 데이트 치고 이럴 때 우리 읽어보세요. Am I 시작. Am I boring you?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Am I boring you가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비동사 플러스 ing에 여러분들 야가 주어져. 내가 지금 너를 지겹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니 지겹나 자꾸 하품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소개팅 하러 가셔가지고 누가 자꾸 하품하면요, excuse me, am I boring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you bored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니 지겹나 하는 말보다 내가 지금 너를 한창 지겹게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비동사 플러스 ing 쓰고 나서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동사는 am입니까? am boring입니까? am boring. 여러분들 그거예요. 세 말 포인트가.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의 직업은 지겹다 하려 그럽니다. 여러분들 영작 한번 해볼까요? 1번 나오죠. 나의 직업이 is. 여러분들 그래서요, 지겹다가 뭐라고 세며? 이때 여러분들 뭔가 생각해보시고, 나는 지겨워 죽겠다. 여러분들 이것도 쓰고 싶어요. 이럴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볼 뜻 자체가 세 뭐라고요? 누구누구를 지겹게 하는 의 뜻이다. 그러면 나의 직업이 나를 지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리 많이 나오죠. 이래 나옵니다. 야가 진짜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는 ing 하면 pp 나와야 된다. 저 동사 원형은 쓸 수가 있고 없고 지우고. 그러면 야이마 야가 정답인데, 그러면 주격 보호자리는 누구에 대한 충성이고? 주어. 그러면 나의 직업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나의 직업이 나를 지겹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ored입니까? boring입니까? boring. 이렇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나의 직업이 여러분들 is boring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나로 봤을 때는 지겨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am 쓰고 나서 boring입니까? bored입니까? bored. 아시죠? 근데 그럼 왜냐면 지겨움을 당하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들 이때는 무슨 보호라고요? 비동사 뒤에 쓰고 있으니까는 다 무슨 보호? 주격 보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보십시오. My job makes me. 이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나서 블랭크 있으니까 무슨 보호로 쓰면서 목적 보호를 원하면서, 이거는 오형식 동사, 시키다 동사, 사역 동사입니까? 그럼 보세요. 나의 직업은 시킵니다, 나를. 여러분들 근데 이때 이제 별 다시 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주격 보호는 누구에 대한 충성이라고 배웠습니까요? 주어. 그러면 이 자리는 목적 보호니까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요? 목적어. 나로 봤을 땐 boring입니까? bored입니까? bold. 그래서 우리가 여기 bold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쓰고 나서 본트 잡을 때 얘기해 볼까요? 야 같은 경우에는 주격 보호는 누굴 보고 찾는다고 셈이요? 주어. 그죠? 그 다음 주격 보호는 누굴 보고 찾는다고요? 주어. 그럼 목적 보호는 누굴 보고 찾아야 됩니까? 목적어. 정말 잘 아셨죠? 그 다음 우리가 한 문장만 쌤 더 적겠습니다. 이렇게 쌤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들 this is a BDD job에서요, 명사를 수식하니까는 영어는 자리 전쟁이죠. 여러분들 그럼 명사 수식하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요? 형용사예요. 그럼 형사 중에서 이만은 동사죠. 얘들 두 개는 뭐라고 세며? 동사에서 분리시켜 나온 형용사 맞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들 얘를 여러분들 정답으로 절대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명사 수식하니까 형사 정답인데, 명사를 수식할 때 누구의 관계를 보냐면 this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명사 수식할 때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된다? 명사와의 관계를 봐야 되죠. 그래서 명사의 관계를 보니까 boring입니까? bored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숨어있는 무슨 관계예요? 주어 동사의 관계죠. 그럼 보십시오. 나의 직업은 나를 지겨움을 지가 당합니까? 지겹게 합니까요? 지겹게 하죠.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bored입니까? boring입니까? boring. 여러분들에서 현재 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 문제 기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두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선생님 3초 줄 테니까 정답을 한 개씩 맞춰보십시오. 그죠? 토의식 요래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그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까다로운 매니저다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까다로운 매니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영어로 까다로운이 뭘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선생님 지금 제시했는 것은 뭡니까? 요구하다 동사입니다. 근데 demand 동사는 무엇을 요구하다거든요. 여러분들 괜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명사를 수식하니까는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뭡니까? 변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동사를 형용사로 분리시키는 방법 자체가 동사에다 ing나 혹은 뭐를 붙인다고 세며 이들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emand를 쓰신 친구는 아주 개념이 없는 친구죠. 영어는 자리 전쟁이다. 근데 기본 룰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 명사를 형용하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고? 형용사. 그럼 ing 하면 뭐가 정답이라고 하며 pp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얘가 정답인지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명사 수식할 때는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고 세며 뒤에 나오는 누구의 관계? 명사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매니저가 까다로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요? 얼마니 디맨드 동사가 뭐뭇을 요구하다니까 까다롭다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고객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너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뭐 하는 사람이요? 요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매니저가 요구되어집니까? 이 매니저가 요구를 하고 댕깁니까? 우리한테요? 요구를 하고 댕기겠죠. 그래서 요구하는이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디맨딩이 정답이고 디맨디는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무식하게 사람에는 ed 사물에는 ing라고 외우는 친구가 있을 거란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토익 시험을 치시거나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식의 그 고정관념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람은 무조건 PP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맨드 동사 자체가 무엇을 요구하다니까 까다롭다는 얘기는 이 매니저가 까다로운 매니저 같으면 어때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맨디드입니까? 디맨딩입니까? 디맨딩. 그래서 쌤하고 요렇게 하고 나서는 요게 토익 기출 1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쌤이 외우라 그럽니다. 현재분사 배울 때. 그래서 이게 기초 토익의 현재분사 과거분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걔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매니저다. He is a 시작. He is a demanding manager. 잘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냐면 그 직업은 여러분들 리워드 뜻이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보답하다 뜻입니다. 보람차다, 보답하다.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 D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자리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리워드는 아주 나빠요. 왜요? 동사 아니면 뭐기 때문에 명사. 그래서 우리가 리워드는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그 직업은 보답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가 정답인지 물어볼 때 리워딩은 뭐예요? 여러분들 보답하는 뜻이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요? 보답되어지는 뜻이겠죠. 그런데 리워드 동사 자체가 그 직업은 아주 보람차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직업이 보답을 해준다는 얘기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근데 그러니까 리워딩입니까? 리워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까다로운 그러면 입에서 막바로 뭐가 나오도록 공부합니까? 디맨딩이 나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보답하는 합니까? 보람찬 합니까? 보람찬. 그래서 보람찬 그러면 막바로 뭐가 나오도록 합니까요? 리워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리워딩 잡 이렇게 쌤이 그러면요 요런 거를 외워 나갈까요? 예. 여러분들 처음에 그 개념을 유출해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한번 유출하고 나면 어떡합니까요? 여러분들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출될 만한 거가 뻔하기 때문에 한 바닥씩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다시요 보람찬 직업 해보세요. 리워딩 시작. 리워딩 잡 그럼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까다로운 매니저 해보세요. 디맨딩 시작. 디맨딩 매니저. 그럼 쌤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무엇을 두 개 보여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인마가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뭐가 되었는데 형용사가 되었는데 현재분사입니까? 과거분사입니까? 현재분사. 그까지 우리랑 갑니다.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요 교재 한번 볼까요? 96번 보십시오. 교재 유니트 쌤이 이게 잠깐만 그죠? 65, 95, 96인가 봐요. 그죠? 힘듭니까? 그러면 힘듭니까? 교재 96번 보십시오. 얼마니 그까지 개념 정리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죄인의 직업이 죄인을 굉장히 지겹게 하죠. 여러분들 줄거볼까요? 죄인의 job 시작. 죄인의 job is boring. 그러면 죄인은 지겸을 당하죠. 해보세요. 죄인 is 시작. 죄인 is bored. 그러면서 위에 동그라미 탁 치시고요. 별 주시고 뭐뭐로 지겸을 당하다 그럴 때는 be bored 다음에 전치사는 뭐 쓰게 돼 있다고요? with를 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런 개념 잡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뭐가 느껴지는가 잘 보세요.
짱 봤을 때 여러분들 B번에 왕별 딱 때리시고 여러분들 boring, interesting, tiring, satisfying, depressed 여러분들 뜻 자체가 싹 다 뭐에 관계된 것입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은 다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죠. 여러분들 쌤 얘기한 거 읽어보세요. 그 직업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해보세요. The job 시작. The job is my job이니까 my job 시작. My job is tiring. 만족시키는 해보세요. My job 시작. My job is satisfying. 그 다음에 내 직업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해보세요. My job 시작. My job is depressing. 쌤의 포인트가 다 타동사거든. 목적어 없죠. 근데 목적어 있으면 얘들이 동사의 기능이지만 목적어 없으니까는 뭡니까? 동사입니까? 형용사로 분리됐습니까? 형용사로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시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겨움을 당하죠. 여보세요. I am 시작. I am bored. 전사 위대 동그라미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나는 관심을 당하죠.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I am not interested 쓰고 나서 전사 in에 동그라미 치시고 I get very tired. 그죠? 난 정말 지겨움을 당하는 피곤하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 doing my job 내 일을 하면서 여러분 doing my job 동그라미 치시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 분사 구문은 우리 실용용법 뒤에 꽂힙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럼 너무만 하면서의 뜻이에요. 내 일을 하면서 정말 피곤하게 된다는 얘기죠. 피곤하다. I'm not satisfied with 동그라미 치고 별 줄까요? 그러면 선생님 be bored with, be satisfied with, be interested 하면 전사 한번 쓴다고요? in.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나는 내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My job makes me depressed. 여러분들 이때 depressed는 동그라미 주시고 여러분들 얘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몇 형식 응용이라고요? 5형식 응용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나의 직업은 시키죠. 내가 우울하도록 그러면 우울함을 당하는 놈은 누굽니까? My job입니까? 미입니까? 미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목적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고 나서만 보니까 여러분들 개념에 여러분들 줄여보십시오. Interesting, interested, surprising, surprise, disappointing, disappointed, shocking, shocked.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B번과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왜 책부터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분들 동사에서 분리되는 형용사들과 이러한 동사에서 분리되는 형용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동사들의? 그죠? 그래서 우리 반이 포인트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금방 동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누구를 놀라게 하고 누구를 우울하게 하고 누구를 지긋지긋하게 하고 싹 다 뭐에 관계된 것이다? 감정에 관계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제는 칠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재밌는 거가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분사라는 거 여러분들 분사가 선생님 뭐라고 물으신다면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ing나 혹은 뭐를 박은 다음에 ed를 박은 다음에 만들어내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형용사라는 기능 자체가 명사를 수식한다든지 보호 역할을 한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싹 다 뭐에 관계된 겁니까? 그러면요. 첫 단계 공부를 감정에 관계된 동사가 90%예요. 그래서 감정의 동사에다가 여러분들 ing나 혹은 뭐를 붙여서 ed를 붙여서 여러분들 뭘로 여러분들 형용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데 일단 선생님 지금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감정에 관계된 동사를 많이 알아야 거기다가 형용사나 ing나 ed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쌤 지금요 감정에 관계된 동사를 필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싹 다 필기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죠? 쓰세요.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별로 들 쓰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쌤이 뭐에 관계된 거? 여러분들 분사 공부하실 때는 감정동사 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감정동사를 많이 외워서 거기다가 어떤 꼬리, ing나 ed라는 꼬리를 붙여서 마치 뭐처럼 형용사처럼 내가 만들어야겠다, 공장을 돌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ing가 쌤이 뭐라고요? 동사하 는의 여러분들 개인기고, 얘는요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행형에서 나왔고 얘는 수동태에서 나왔다. 이런 개념 다 푸셔야 되고, 그러면 얘는 뭐뭐 하는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다 현재 분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과거 분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사는 형용사다. 쌤 이렇게 뭡니까? 말을 쾅 하나 때려놨어요. 형용사의 기능은 첫 번째는 뭐를 수식하고 명사 수식하고, 두 번째는 주격 보호나 혹은 무슨 역할? 목적 보호를 한다. 여러분들 기총법 A에서 많이 다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쌤하고 디프레스에 대해서 쌤 이야기 한번 합니다. 우리반이 보통 우울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반 읽어볼까요? I am 시작. I am depressed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depress 동사가 뭐예요?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그러면 우리반요 이제 입에서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감정에 관계된 것은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우울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삐리하게 하다. 즉 의미가 타동사의 느낌을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디프레스가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하는 거니까 주격 보호 자리는 누구에 충성해라? 주어에. 그러면 우울하게 하는이 뭐예요? depressing. 우울함을 당하는 건 뭐라고 세며? depressed. 그럼 보세요. 이 날씨가 여러분들 우울하게 하는 거죠. 날씨는 우리를, 그죠? 능동진행으로 해보세요. The weather 시작. The weather is depressing. 막 장마라서 계속 비 오고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장마한 건 괜찮은데 우기가 오면,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 되게 우울하죠. 그럼 보십시오. 나는 우울함을 느낀다 해보세요. 당해볼까요? I am 시작. I am depressed. 잘하셨죠? 그 다음, 그러면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나서 이 자리가 목적 보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 잡으실 때, 주격 보호는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주어. 목적 보호는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목적어. 이 날씨는 시킨다. 내가 우울함을 당하도록 할 때, 당연히 나로 봤을 때는 우울함을 당하니까 여러분들가 디프레스입니까? 디프레스드입니까? 디프레스드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역동사잖아요. 사역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역동사니까 선생님 동사 원형 디프레스가 맞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왠지 압니까? 왜냐면 디프레스 뜻 자체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날씨는 시키네. 내가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즉 사역동사라서 목적 보호자리 투부정사 안 나온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요 투부정사 안 나온 건 좋지만 동사 원형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디프레스 동사는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동사니까 의미상 이 날씨는 시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하답니까? 우울하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당하고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PP가 정답입니까? PP. 그래서 의미가 선별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개인기가 있어야 되겠다. 쌤 그렇게 말씀드려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단편적인 공부를 하면 망합니다. 사역동사 뒤에 무조건 의미가 투부정사만이면 정답이라고 알고 계시면 근데 그게 이제 토의식에서 찍기식으로 해서 망하는 의미가 그러한 형편인데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디프레스를 찍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투부정사가 안 나온 건 좋다 이거지. 하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내가 우울함을 당해야 되니까 반드시 수동태 냄새를 풍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수동태 냄새를 풍기려면 디프레스입니까? 디프레스드입니까? 디프레스드. 그래서 디프레스를 했는 친구는 오답 처리되겠습니다. 이겁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들 이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러분요, 이것은 정말 우울한 날씨다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뭐, 이거는 선생님 일부러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 날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십시오. 명사 형용하니까 무슨 자리? 형용사. 그러면 여러분들 depressed입니까? depressing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할 때는 선생님이 누구와의 관계를 봐라? 명사의 관계를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날씨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죠. 그러니까 depressed입니까? depressing weather입니까? depressing weather. 근데 그래서요, 주격 보호는 주어의 충성, 목적 보호는 누구한테 충성?
목적어에 충성, 명사 수식할 때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명사.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마 영어 공부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반의 미션은 뭡니까요? 우리 반이 머릿속에다 크램 막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떤 거? 많은 감정 동사를 외울수록 우리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요? 많은 형용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동사를 공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시오. 그리고 쌤이 토익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초공부 공부할 때 항상 동사 공부는 동사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뒤를 봐야 된다. 왜냐면 타동사인지 공부를 일단 하고 나면 정말 편하죠. 왜요? 타동사를 공부하고 나면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서 뭐를 만들어내기가 수월합니까? 현재분사, 과거분사 만들어내기가 정말 수월하니까 근데 타동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쌤 그런 얘기도 덧붙여 봅니다. 그러면 지금 칠판에 쌤 몇 개를 썼는데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볼까요? 바로 갖다 보자. 뭐? 를 냈고 누구누구를 그러면 쌤 칠판에 썼는 동사는 싹 다 뭐랍니까요? VT니까 얼얼이 입 밖에 터져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embarrass가 무슨 뜻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럽다,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진짜 혼나죠. 여러분들 그런 뜻은 영어에서 없어요. 그죠? 발음 갖다 합시다. embarrass. 누구누구를 당황스럽게 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나는 당황스러움을 당해보세요. I am, 시작. I'm embarrassed.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당황스럽게 하죠. 사람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막 칭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 겸연쩍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죠?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가 좀 이거 너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황스러운 거죠. 해보세요. this is 시작. This is embarrassing. 그래서 나는 당황스러움을 느끼면 embarrassed. 근데 쌤이 은근히 두 개씩 짝을 지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exhaust는 뭐냐면요. 두 개가 얘는 누구를 피곤하게 하다. 얘는 뭐냐면요. 굉장히 피곤하게 하다. 아시죠? 그래서 야보다 야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요. 손도 꼼짝 못할 만큼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타이어드 약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exhausted. 잘 아시죠? 그 다음 언어의 동사가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를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어의 동사가 누구누구를 화나게 하다. 그럼 내가 너무 화났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annoyed.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많습니다. 우리 반도요. 어디 회화방 같은 데 가셨거나 여러분들 쉬도 물론 그런 사람 있지만 근데 그죠? 이거 보세요. He's 시작. He's annoying.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입니까요? 그죠? 그 남자는 지가 열받아 있는 겁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화나게 하죠. 진상. 아시죠? 그렇습니까? 전마저 진상화해 갈 때 이거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까? 금마가 우리를 열받게 하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까? 사람에는 ing, 사물의 pp 그런 거 없다 할게네. 왜?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도 그렇죠? 우리 반이 쌤을 화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이가 우리 반도 화남을 당할 수 있죠. 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우리 반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 왔을 때 내가 우리 반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이가 나도 화남을 당할 수 있고 즉 사람의 pp고 사물의 ing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깨야 됩니까? 깨야지만이 토익시험도 치고 회화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사람은 능동진행도 할 수 있고 수동도 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이거 아시죠? 근데 그럼 보세요. 금마가 나를 열받게 하죠. 보세요. He's 시작. He's annoying. 그가 나를 열받게 하는 그 말고 내가 열받음을 당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annoyed. 둘 다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irritate가 나왔습니다. 발음 갖다 보세요. irritate. 누구누구를 짜증나게 하다. 아시죠? 다 타동사니까는 누구누구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야, 금마저도 정말 짜증나게 한다. 나를 해보세요. He's 시작. He's irritating. 막 까불고 울고 이런 거 꼬맹이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당해보세요. I am 시작. I'm irritated. 모르는 거 하기도 없어야 됩니다. 누구를 당황스럽게 하다. 누구를 열받게 하다. 그럼 보세요. set의 3단계 해보세요. set 시작. set. 아시죠? 그러면 upset도 똑같습니다. 해보세요. upset 시작. upset. 그래서 말하기 패턴반에 가면 와, 내 진짜 열받는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so ups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반은 화났을 때 어떤 거 쓰신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양인들은 upset을 제일 맞습니다. upset 뜻 자체가 누구누구를 당혹스럽게 만들던데요. 뒤통수 치는 거 얘기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와, 진짜 황당하다. 갈 때 이거 쓰지 않습니까? 그죠? 황당하다는 얘기는 화났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I am so 시작. I am so upset. 그러면 선생님 이러고 나서요. 우리 반 내공빨이 나옵니다. 말하기 패턴방 가면 쌤이요. 야, 나 정말 화난다 할 때 I am도 쓰지만 뭘 합니까?
진짜 화남을 느낀다 해보세요. I feel so. 시작. I feel so upset. 혹은 뭘 합니까? 화나게 대답해보세요. I get. 시작. I get so upset. 사람 의미가 싹 다 뭐예요? 우리는 감정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들 아닙니까? 이형식 동사들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다 배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depress는 했고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친구는 토익 LC 시험의 왕단골이죠. 발음 갖다 써서 frustrate. 누구누구를 속상하게 시키답니다. 우리 반도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어떠세요?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면서요, 근데 진짜 속상하다 해보세요. I'm so, 시작. I'm so frustrated.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내가 당할 때는 다 ed를 쓰셔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뭐라고?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어디에 해당되는 의미가 형용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shock이나 surprise도 뭐예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소식이 나를 놀라게 한다 보세요. The news 시작. The news is shocking. 나는 놀라보세요. I am 시작. I am shocked. 그렇습니까? 우리만요 쇼킹 이러고 다니시는데 콩글리시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 소식이 나를 놀라게 한다 보세요. The news 시작. The news is surprising. 나 놀라요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surprised. 잘 아시죠? 그 다음 선생님 지금 3개 썼는데요. 혹시 모르는 단어면은 우리랑 공부를 좀 하십시오. 발음 갖다 scare. scare이 무슨 뜻이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만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요 겁먹다 혹은 놀라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요? 누구누구를 그죠? 타동사니까 누구누구를 겁나게 하다, 열나 겁나게 하다, 된말 겁나게 하다. 그렇습니까? 다 뜻이 똑같아요. 근데요 제일 강한 놈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선생님 이것이 나를 겁나게 하는구나 해보세요. It is 시작. It is scaring. 나는 겁남을 당해보세요. I am 시작. I'm scared. 그래서 우리는 겁나는 형용사가 I'm scared, I'm frightened, while I was ed, I'm terrified.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울 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내 진짜 겁남을 당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terrified가 제일 여러분들미가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이요 수영을 못하는데 누가 우리 반 바닷말로 우리 반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요 구명보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 반이 1, 2, 3번의 예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영어밖에 못하고. 그러면 1번 예문이 수영 못하는데 깜깜한 바다에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구명보트가 한 개 있으면, 우리 반이요, 영어로 얘기할 때 I'm scared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이요. 2번 같은 경우에 I'm frightened 그랬어요. 3번 같은 경우에 I'm terrified 그랬습니다. 요 양인이요, 몇 번한테 구명보트를 던져줍니까? 당연히 3번이에요. 예쁜 아가이고. 여러분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면 당연히 예쁘나죠. 그러니까 물론요 영어식으로 하자면 3번 얼굴을 만약에 못 본다면 3번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냐면 terrified가 가장 강하게 정말 무서워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I'm so scared. 좀 겁나요? I'm frightened. 약간 겁나는 거죠? I'm terrified.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만 더 하면 약물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 여러분, disappoint.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나 열나 실망했다. I'm so, 시작. I'm so disappointed. confused. 누구누구를 혼돈스럽게 하죠. 싹 다 뭐예요? 감정 갖고 노는 겁니다. 나 진짜 헷갈리는데 보세요. I am 시작. I am so confused. 보통 뭐 이런 거 있죠. 자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헷갈리게 하는 거 있죠. 지가 하실 때 와서 뭐 오빠 난리 나고. 2번 부르면 우리는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오빠 그러니까 쓰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가 별로 아쉬운 거 없거나 이러니까 어느새 보면 또 도도해지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만 술 한잔 드시고 나서 연락 헷갈린다 해보세요. 선생님 예문이 마음에 안 드세요? 너가 다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I'm so 시작. I'm so confused. 그죠? 이렇게. 그럼 이런 그러니까 애인 놀이 할 때 이런 거를 연애 척할 때 어떻게 하면 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반이 더 헷갈리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야가 그러니까 진폭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하면 내가 어땠습니까요? 그러니까 막 더 헷갈리게 얘를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설득이 없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럴 때마다 해주고 이러면 되죠. 2번 해주고 1번 거절하고 2번 하고 1번 거절해서 중독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야가 연락 헷갈리도록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말아이패드만 가면 이렇게 하고 놉니다. 이걸 영어로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 best way to train her. 근데 그녀를 길들이는 방법은 너희가 좀 더 심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진폭이 좀 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실점 내기고 발음을 갖다 satisfy 누구누구를 근데 쌤 이까지 하니까 싹 다 입에서 뭐가 터집니까? 누구누구를 만족시키죠. 여러분들에서 공항시고 be satisfied 다음에 전사 뭐 써야 된다고요? with 토시형 그런 거 놓치면 맞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거 볼까요? 이거 귀여운 동사입니다. 발음가 disgust. 여러분들 저 뜻이 뭐예요? 토하다입니다. 뭐예요? 얼른 나와야죠. 누구누구를 토하게 하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토하게 하는 해보세요. 역겨운 disgusting. 여러분들 내가 역겨움을 당한 뭐라고 쓰면 disgusted. 아시죠?
여러분들 disgusting은 뭐예요? 사람한테도 씁니다. 왜요?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수동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야, 그 남자 진짜 토하겠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He's 시작. He's disgusting.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he's disgusting. He's disgusting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많이 씁니다, 사실은. 토의 시험에 안 나오겠죠. 토의 시험에 my manager is disgusting 이안 나오겠죠. 굉장히 구어체적이라는 얘기예요. annoying 씁니다. annoying, demanding 이런 거. 어쨌든 간에 회화방 가시면 많이 쓰셔야 된다. disgusting 같은 것은. 이제 쓰는 거 있죠. 또 이런 데들 사물에서요. 여러분 시내에 아침에 출근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침에요. 보면 우리 반이 왜 저기 뭡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토해놓고 이런 거 많잖아요. 퓨크 그래요. 퓨크 토해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길거리에 토해놨잖아요. 그럼 청소 아저씨가 다 와서 4시쯤에 새벽에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왜 시내에서 밤새가 놀고 보고 가는 경우도 있죠. 버스 다니기 시작하면 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다 해본 나머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쌤이요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평화의 상징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오면요. 쌤이 출근을 새벽에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닭비둘기들이 통통하게 살쪘잖아요. 그래서 그 닭비둘기들이 우리 막 오바이트 하는 거 막 먹고 있거든요. 그걸 딱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요? 야크 일어나서 우리 해보세요. 토하겠대 해보세요. 있지 시작. 쌤은 예문을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토했는 걸 막 얘가 먹고 있으면 닭비둘 먹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토하게 하는구나 해보세요. 있지 시작. It's disgusting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시죠? 오늘 한 개 왜 안 내? 한 개. 계속 잡으다가 It's disgusting 그러니까 그 말고 나 진짜 토하겠다 선생님 당해보세요. I am 시작. I'm disgusted 하시겠죠? You know what? I'm disgusted actually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이렇습니까? 얘는 disgusting이고 이건 좋은 단어예요. 바로 그러니까 fascinating. That's a fascinating idea.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누구를 여러분들 흥미롭게 하는, 재밌게 하는, 그죠? 재밌게 하다 뜻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astonish. 누구를 놀라게 하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좋게 놀라게 하는 겁니다. 막 감동 먹게 놀라게 하는 경우에 이거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interest, excit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개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요? 누구를 흥분시키다, 누구를 재밌게 하다. 여러분들 근데 쌤이 좀 시간이 오바되고 무리되지만 다 봤던 이유가 여러분들 저기입니까? 쌤이 내드린 프린트물 있고 그 다음에 저인 친구는 영상 보는 친구들이나 그날 결석했던 친구들은요 기초용 실용용법 디콘에 가면 쌤 지금 써놓은 거 보니까 뭐 있습니까요? 근데 이 프린트물을 쌤이 하나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형용사 그래서 기초복화에서 사실은 많이 나오는 저기 형용사들인데 선생님이 B번 보십시오. 싹 다 뭐 있는 겁니까? 오늘 수업 시간 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문까지 읽고기가 숙제입니다. 아시죠? 아저씨 대사 해보세요. I am 시작. I'm exhausted. 쌤 이거 왜 내드리겠습니까? 아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는 너무 약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 그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뭐까지? 프린트물까지 공부해요. 숙제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일은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요? 분사를 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분사 구와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결석 없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예습하셔서 등장하도록 합니다. 인사할까요? Have a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